오늘 48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 선택은 병원 기록도 아니고 심장이식도 아니며 고백하지 않은 사랑도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입니다. 이지혁이 침묵을 선택했고 이상철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침묵은 놀라울 만큼 같은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말하지 않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이 믿음이 오늘 48회의 가장 위험한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이지혁의 침묵부터 보죠. 이지혁은 이미 자기 병을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 그런데 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시작한 지은호에게도.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두고 용기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심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지혁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겁이 나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계산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말하면 엄마는 무너질 거고, 아버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흔들릴 거고, 지은호는 이 사랑을 시작하자마자 공포 속으로 던져질 거고, 그리고 마지막 생각. 차라리 내가 혼자 버티는 게 낫다.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이건 자기 희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감정을 내가 대신 결정해버리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 사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 거야. 너는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감당할게. 이건 배려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상대에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지혁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의 알 권리를 자기 손으로 지워버린 사람입니다. 이제 이상철의 침묵을 보겠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생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소금을 줄이고 방을 1층으로 옮기려 하고 식단을 바꾸고 동선을 바꿉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상철의 침묵에는 또 다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버지들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이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이 아이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 아직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건 책임감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선택 역시 결국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통제하려는 선택입니다. 이상철은 지금 아들의 병보다 가족이 흔들리는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보다 현재의 평온을 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지혁과 이상철의 침묵이 전혀 다른 이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은 이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가족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조금만 더 미루자.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아무 일 없는 척하자. 여러분, 이 조금만 더라는 말이 드라마에서 왜 가장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거의 항상 이미 너무 늦었다는 순간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절대 영원히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말하자.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폭로당하는 순간만 남게 됩니다. 이제 이 침묵이 만들어낸 가장 큰 피해자를 보죠. 바로 김다정입니다. 김다정은 아무 선택권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혼자 이 진실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하지 않았고, 이상철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김다정은 가족 중에서 가장 늦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침묵의 진짜 대가입니다. 침묵은 갈등을 없애지 않습니다. 침묵은 폭발을 늦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8회의 이 침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키기 위해 숨긴 진실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 사람은 숨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지혁의 침묵은 엄마를 무너뜨렸고 이상철의 침묵은 가족 전체를 흔들었으며 그리고 이 침묵은 이제 곧 지은호에게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전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서 가장 잔인한 고백은 내가 모르는 동안 나는 이미 혼자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8회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처절한 장면은 병실도 식탁도 서랍 앞도 아닙니다. 바로 고성이가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는 고함도 없고 격한 몸싸움도 없고 눈에 띄는 폭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오늘 회차에서 가장 많은 과거와 가장 많은 죄와 가장 많은 인간의 밑바닥을 한꺼번에 드러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단순히 패배를 인정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성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다시 떠올려 봅시다. 고성이는 이 드라마에서 끝까지 위에 서 있으려고 살던 여자였습니다. 남을 조종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식을 이용하고 관계를 계산하고 언제나 내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던 여자. 그녀에게 인생은 사랑이나 양심이 아니라 항상 위치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남을 무릎 꿇리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고개를 들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고성희에게 가장 큰 공포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남을 내려다볼 수 없는 위치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추락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딸을 죽었다고 속인 거짓말, 간이식의 진실, 자작극 방송, 자식들의 외면, 집에서 쫓겨남, 한정식 집에서 일하는 현실. 여러분, 이 추락의 과정에서 가장 잔인한 건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건 나를 떠받들어 주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권력이란 건 재산보다도 직함보다도 나를 두려워해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가로 유지되는 힘입니다. 고성이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서 그녀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바로 박진석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진짜 잔인해지는 이유는 고성이가 무릎을 꿇은 대상이 아무 남자가 아니라 자기가 평생 가장 멸시하던 남자라는 점입니다. 박진석은 그녀에게 늘 돈만 보고 사는 남자, 품이 없는 남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남자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 앞에 고성이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무서운 건 패배가 아닙니다.
위치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고성이가 앉아 있고 박진석이 서 있었지만 오늘은 박진석이 서 있고 고성이가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인생의 좌표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무릎이 나오기까지 고성이의 심리를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사람이 무릎을 꿇기 전까지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 부정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고성이는 라이브 방송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냅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 힘이 남아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몸부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분노입니다. 왜 나만 이런 꼴이 되어야 하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래서 그녀는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바로 굴복입니다. 이제 나를 살려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람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던 사람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면이 옵니다. 고성이가 박진석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 한 문장은 사과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나 더 이상 선택지가 없습니다라는 생존 선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진짜 잔인함은 박진석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고성이를 때리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장 차분한 얼굴로 가장 잔인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놈한테 돈 빌려서 나를 찾으려고 해봐야 절대 못 찾아. 이 말의 잔인함은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를 협박할 카드도, 나를 이용할 위치도, 나를 조종할 힘도 아무것도 없다. 즉, 이건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무력화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이 무릎의 의미를 한 번 더 깊게 봅시다. 고성이가 잃은 건 재산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그녀가 진짜로 잃은 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평생 남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사람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결국 평범한 인간 하나에 불과했구나. 이 깨달음이 돈보다 감옥보다 가장 잔인한 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권선징악의 장면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최종 판결에 가까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8회의 이 장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성이가 무릎을 꿇은 순간이 아니라 고성이라는 인간이 자기 인생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순간,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드라마의 권력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위에서 조종하는 인물이 아니라 밑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인물이 되었고, 박진석은 더 이상 이용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마지막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48회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인생이 같은 날 서로 다른 이유로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다. 한쪽에서는 사랑이 시작되면서 이미 끝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엄마가 진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이 무너졌으며, 한쪽에서는 권력이 무릎을 꿇으면서 한 인간의 자존이 끝났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줄거리처럼 보입니다. 연애 이야기, 가족 이야기, 권력 이야기. 하지만 오늘 48회는 이 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같은 하루에 묶어놓은 회차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야말로 이 회차가 유난히 무겁고 유난히 오래 남는 이유입니다.
먼저 사랑의 추락부터 보죠.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은 오늘에서야 겨우 시작선에 올라섰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농담을 하고 손을 잡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는 순간 겉으로 보면 이 사랑은 지금 막 피어나기 시작한 가장 설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출발점에는 이미 끝이 정해진 시간표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지혁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언젠가는 이 사랑을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즉, 오늘의 이 사랑은 시작과 동시에 이별의 조건을 함께 안고 출발한 사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추락입니다. 겉으로는 시작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미 무너질 운명을 안고 시작한 사랑. 이제 가족의 추락을 보겠습니다. 김다정은 오늘 하루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 심장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순간부터의 가족은 더 이상 예전의 가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건 같은 사실을 알고 같은 미래를 보고 같은 공포를 나누는 공동체인데 오늘 이후 이 가족은 알고 있는 사람과 아직 모르는 사람으로 쪼개진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다정은 알고 있고 이상철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지혁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순간부터 이 가족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진실 속에서 각자 따로 무너지는 가족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추락입니다. 병 때문에 무너진 가족이 아니라 진실을 나누지 못해서 무너진 가족입니다. 이제 권력의 추락을 보죠. 고성희는 오늘 자기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도달합니다. 평생 남을 조종하고 남을 내려다보고 남 위에 서 있으려고 살던 여자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멸시하던 남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장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고성희는 오늘 재산을 잃은 게 아니라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세 번째 추락입니다. 권력을 잃은 추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은 추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추락이 서로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세 이야기를 조금 더 위에서 보면 놀라운 공통점 하나가 보입니다. 사랑의 추락, 가족의 추락, 권력의 추락. 이 세 추락의 공통된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선택. 이지혁은 자기 병을 말하지 않았고 이상철은 아들의 병을 말하지 않았고 고성희는 자기 죄를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결과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새 인생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48회의 가장 정교한 구조입니다. 진실을 숨긴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침묵했지만 그 침묵의 대가는 모두 같은 날 동시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조금 더 잔인하게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한 남자는 사랑을 시작하면서 이미 혼자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한 엄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 가족에게서 가장 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한 여자는 평생 권력을 쥐고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모두 조금만 더 숨기자는 선택을 했고 그 조금만 더가 자기 인생을 가장 크게 망가뜨린 순간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48회는 우연히 사건이 많이 터진 회차가 아니라 침묵이 동시에 만기일을 맞은 회차에 가깝습니다. 각자의 비밀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폭발해버린 하루. 그래서 저는 오늘 48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48회는 세 개의 인생이
각자 다른 이유로 침묵하다가 같은 날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다. 그리고 이 구조 때문에 이 회차는 앞으로의 전개에서 절대 가볍게 소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추락은 이제부터 사랑의 고백으로, 가족의 선택으로, 권력의 마지막 반격으로 서로 얽히며 더 큰 비극으로 확장될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고백, 치료, 그리고 마지막 반격의 시작. 오늘 48회가 끝났을 때 이 드라마는 아직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살지, 누가 떠날지, 누가 용서받을지, 누가 끝까지 파멸할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결론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결론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동시에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48회가 바로 그런 회차입니다. 이제부터 이 드라마는 세 개의 질문을 동시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은 언제, 누구에게 먼저 고백할 것인가? 이 가족은 치료를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성이는 이 굴욕 이후 정말 끝났는가? 이 세 질문이 이제부터 이 드라마의 모든 장면을 끌고 가게 됩니다. 먼저 고백의 문제부터 보죠. 여러분, 지금 이지혁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수술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결정하고 확률이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선택입니다. 하지만 고백은 다릅니다. 언제 말할 것인가? 누구에게 먼저 말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말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도 이 사랑을 계속할 것인가? 이건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지혁 앞에는 세 가지 고백 루트가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엄마 김다정에게 먼저 말하는 길. 이 길은 가장 인간적인 길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김다정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혼자 무너져 있고 이미 감정이 한계점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지혁이 직접 고백하는 순간 이건 알려주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사람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고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지은호에게 먼저 말하는 길. 이 길은 가장 솔직한 길이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길입니다.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순간에 나 사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고백. 이건 사랑 고백이 아니라 사랑을 시험대에 올리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지은호는 알고도 함께 하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라는 걸. 그 순간부터 이 사랑은 연애가 아니라 간병과 기다림과 공포의 이야기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아버지 이상철에게 먼저 말하는 길. 이 길은 가장 현실적인 길이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길입니다. 이상철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미 침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지혁이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 부자는 둘이서 끝까지 숨기는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김다정을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의 문제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반드시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누구의 마음을 먼저 희생시키는가? 이제 치료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심장 이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런데 이 치료 문제에는 의외로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여자의 문제. 심장 이식은 단순히 수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이지혁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이 생각은 수술을 앞둔 사람들을 가장 깊게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선택 문제. 이제 김다정과 이상철은 반드시 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공격적으로 치료를 밀어붙일 것인가? 아들의 선택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인가? 여러분, 많은 드라마에서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전개가 나옵니다. 가족이 대신 희생하려고 하는 이야기. 이건 눈물도 많고 감동도 크지만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문제. 심장이식은 언젠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이 드라마는 모든 장면에 보이지 않는 시계를 하나씩 달게 됩니다. 숨이 조금만 가빠져도, 얼굴이 조금만 창백해져도, 가슴을 한 번만 움켜쥐어도 시청자는 항상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신호는 아닐까? 이게 치료 라인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서스펜스입니다. 이제 마지막 축 고성희의 반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무릎을 꿇은 악역이 그대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었다는 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지금 돈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권력도 잃었고, 자존도 무너졌습니다. 이 상태의 인간은 두 갈래로만 갑니다. 첫 번째, 완전히 무너져 사라지는 길. 두 번째, 모든 걸 잃었으니 이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가장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드라마의 문법상 고성희는 두 번째 길로 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무기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의 약점을 끝까지 파고드는 능력입니다. 고성희는 이미 지은호의 과거를 알고 있고 이지혁의 병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고 박진석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 가족의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정확히 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녀는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밑에서 찌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이 가장 먼저 노리는 건 거의 항상 사랑이나 가족의 약한 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8회 이후의 전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드라마는 고백을 둘러싼 전쟁, 치료를 둘러싼 선택, 반격을 둘러싼 음모, 이 세 개의 전쟁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 전쟁의 공통된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어디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는가? 오늘 48회는 결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떤 질문들로 시청자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8회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드라마에서 엔딩 장면이란 사건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청자의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남기고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48회는 아무도 죽지 않았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고 아무도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차가 유난히 무겁게 남는 이유는 이 회차가 사건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는 정확한 시작점을 처음으로 보여준 회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이 드라마의 인물들은 겉으로 보면 아직 다 살아있고 아직 다 제자리에 있고 아직 다 평소처럼 하루를 마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아직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은 거의 항상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버렸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8회의 끝에서 각 인물은 아주 다른 상태로 하루를 마칩니다. 이지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사랑을 시작했고, 김다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진실을 안고 무너졌으며, 이상철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고, 고성이는 아무도 용서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자기 인생의 가장 낮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네 사람은 각자 자기 방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각자 자기 하루를 끝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오늘 이후로 절대로 예전의 자기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지혁의 하루를 엔딩의 관점에서 다시 보죠. 이지혁은 오늘 두 가지 선택을 동시에 해버렸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시작한 선택, 다른 하나는 진실을 숨긴 선택. 여러분, 이 두 선택이 왜 가장 위험한 조합인지 아세요? 사랑은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만들고 동시에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지금 사랑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 선택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숨긴 진실이 나중에 사랑을 가장 크게 망가뜨린다. 오늘 48회의 엔딩에서 이지혁이 가장 무서운 상태에 있는 이유는 병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아무도 모르게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제 김다정의 엔딩을 보겠습니다. 김다정은 오늘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그 진실을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왜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사람은요, 슬플 때보다, 아플 때보다 혼자 알고 있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김다정은 오늘 이후로 남편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해야 하고, 아들 앞에서는 모르는 척 해야 하고, 며느리 앞에서는 웃어야 하며, 혼자 있을 때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상태의 엄마는 거의 반드시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로 갑니다. 지나치게 통제하는 엄마 또는 자기 몸을 망가뜨리며 버티는 엄마. 오늘 48회의 엔딩은 김다정이라는 인물이 이 두 길 중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를 처음으로 예고한 엔딩입니다. 이제 이상철의 엔딩을 보죠. 이상철은 오늘 아무도 모르게 가장 무거운 선택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선택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침묵은 언젠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질 때 사람은 거의 항상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상철의 엔딩은 아직 조용하지만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 이 가족의 가장 큰 파괴자는 병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고를 아주 분명하게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고성희의 엔딩을 보겠습니다. 고성희는 오늘 모든 것을 잃은 채 하루를 끝냈습니다. 돈도, 집도, 자식도, 권력도, 자존도.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이런 상태의 인간입니다.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인간. 고성희의 엔딩이 무서운 이유는 그녀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48회는 고성희를 끝낸 회차가 아니라 고성희를 가장 위험한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회차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네 개의 엔딩을 한 문장으로 묶어봅시다. 오늘 48회의 마지막 장면이 진짜로 남긴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은 누구도 죽지 않았지만 오늘 이후로 누구도 예전의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 회차는 비극이 터진 회차가 아닙니다.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채 하루가 끝나버린 회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48회의 엔딩은 눈물이 많은 엔딩도 아니고 충격적인 엔딩도 아닙니다. 대신 가장 무서운 엔딩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엔딩. 그리고 저는 오늘 48회를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48회는 비극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모든 인물이 비극을 피할 수 없게 된 날이었다. 이제부터 이 드라마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묻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어느 순간에 어떤 선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가를 끝까지 묻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오늘 아무도 모르게 이미 끝나버렸습니다.